파라다이스 한번 봐주세요. 17,300원. 아, 이분도 그 뭐죠? 우리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크게 가지셨던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비중 50%라고 하시네. 17,300원. 자, 이 업종도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업종이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도박을 해서 이 마진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업종이고, GK하고 이제 강원랜드는 이제 국내 이렇게 하고 있고, 국내 이제 내방객들이 가고, 이건 외국인들이 오는 그 카지노 주식인데, 이런 종목은 내가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전혀 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이렇게 외국인들 오고, 그리고 이런 업종은 자체가 특별히 제조업 같이 무슨 이 회사가 안 돌아간다 해서, 아니 회사가 잘 안 돌아가면은 종업원들 잠시 쉬라하면 되거든요. 유급업에도 무급을 줄 수도 있고, 무슨 고정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손님이 온다면 금방 흑자를 남기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회사기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기법인데, 급락에서 천양봉 기법이라 해가지고 제가 하루 매수를 해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건데, 이런 종목, 이렇게 단기로 매수한 종목이고, 저는 하루 이틀 보고 매수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종목은 기다리면은 예를 들어 16,000원, 17,000원 옵니다. 그리고 물타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지 물타기도 할 때도 바로 하시지 마시고, 그림이 강남 모양이 만들어질 때,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니까 약간 행보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요 약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그럼 물타기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보유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식님 에코프로 HN 마이너스 44%라고 하시네요. 주봉 이렇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시세를 좋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죠. 파는 거는 당연히 팔아야 되죠. 네. 자, 팔아야 되고, 이렇게 급등하고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행보할 때. 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회사가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연속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 시젠 같은 거 우리 대표적인 회사라 보면 되고, 실적이 좋고 수출을 많이 하고 마진이 많이 남다 하더라도 결국 그 오르기 전 가격에서 찾아가려나 성질이 생깁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워낙 회사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은 회사가 작은 회사는 원래 돌아가려는 희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가 우리가 여기 놓고 자기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자, 주식이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감안하고 이 종목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자, 현재는 일봉은 이렇고, 자, 주봉은 이렇고,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이렇게 시세를 줬기 때문에 열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면 안 돼.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이제 문제가 손실이 나 있어도 현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이 회사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전망을 안 좋게 보는 거죠. 많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그림은, 자, 그러면은 잘 분석하고 기관의 외국인 산다 하면은 좀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왜냐하면 저 밑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추가 하락한다면 또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차트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모으고 있기는 해요. 이제 그 강도가 중요합니다. 강도가 근데 세진 전체 않아요. 거래량에 예를 들어 5% 3% 같으면 의미가 없고요. 전체 거래량에 외국인 기관 플러스 했을 때 최소한 10%에서 20% 정도가 며칠 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조금 들어온다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죠. 근데 어제는 많이 들어왔네요. 어제 거래량이 10만 8천 주인데, 예.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개인은 그러니까 그 외국인은 이틀 동안 3만 주, 4만 주 들어오고 기관은 7천 주, 8천 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속으로 좀 들어와야 됩니다. 즉 추세가 중요한 거죠. 한 달 정도, 적어도 15일 이렇게 추세가 연속으로 들어온다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차트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고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하루 이틀 갖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가 전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한 4, 5일 사다가 또 한 이틀 팔다가 또 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며칠씩 이렇게 그래서 빠지는 한 거. 달 정도 통계를 이렇게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다 사 모아놓은 상태에 들어가면 예. 내가 들어가면 걔네들이 물량을 털면 어떻게 해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도 손질하는 물량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주식은 확실한 거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이고, 네. 다들 뭐 기본 30%는 뭐 기본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심택. 이번에 정말 일본에서 그 안 좋은 리포트, 그 모건스탠이었나요? 거기도? 예. 심택 그 평단가가 42,500원이라고요. 자, 우리 또 개인들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공매도 차트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요걸 많이 얻어먹은 종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왜냐면 여기 딱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더라고. 리포트는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막 이 회사 앞으로 전망이 있고 이래 하더라고. 그러나 제가 딱 볼 때는 저는 이제 공매도로 이제 노리는 종목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팔 때는 제가 계산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연속으로 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개인들은 일단 팔고 노는 게 맞습니다. 같이. 예. 그래서 이렇게 상을 갈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추세가 여기서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정도는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물리다 하더라도. 자, 저 지지선, 120선 그렇죠. 여기서 지지선. 이 길을 놓치는 순간에 이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치명상을 입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또 실적이 좋아진다 하니까 그걸 믿고 여기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손에 달렸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시 사준다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또 연속으로 판다면은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자, 그 친구들은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위로 개인들은 사가지고 위로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개인들이 사서 위로 가는 것보다는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기관 외국인 추세를 잘 보고 대응해야 된다 보고 여기를 또 깨는 순간에 또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 되고 특히 고점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추세를 잘 보고 대응하면은 이렇게 손실을 줄일 수가 있죠. 네.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멘토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고수분들을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투자 스타일을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제 생각에는 철저하게 100% 닮으려고 하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기법도 100% 똑같은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가끔씩 거기서 취사 선택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혹은 일부만 취사 선택을 하시면서 낭패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상황들에서 어쨌든 각각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모든 거를 알 때까지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본받아서 하려는 그런 생각과 각오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주식은 이제 실적을 낸 사람 벤치마킹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당부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매매했을 때 한 승률이 한 80% 이렇게 안 나오면은 소액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 승률이 높아지지 돈을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딱 넣는 순간에 그게 돈에 대한 벌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딱 100만 원 정도 아니면 이렇게 50만 원 정도 또 돈이 좀 더 작다면 한 10만 원 정도 해서 계속 매매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성률이 90%, 80%, 최소한 70% 넘으면은 이제 투자금을 좀 더 올려야 되죠. 하여튼 우리가 그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그 본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돈 투자금은 이렇게 좀 잘 보관을 잘 해야 그래서 내가 실력이 좋아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불려야 되는데 내가 이러저런 경험과 실수로 이걸 다 녹아낸 다음에 뭔가 깨달았을 때는 이제 자본이 없는 거라.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게 사실 일반적인 패턴이죠. 예. 제 주위에 이제 돈을 많이 버린 친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소액으로 했습니다. 200, 300, 500.
자, 그런 친구들이 몇백억, 몇십억 다 벌었지, 처음부터 2억, 3억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다 돈만 벌려고 하고 돈 벌 방법을 연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 잘 못 보고 크게 성공한 경우는 항상 소액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처음에 좀 소액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 큰 돈을 투자하면은 자꾸 돈만 벌려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서너 번, 내가 해보니까 돈이 벌리네? 그리고 바로 들어가시는 분. 근데 이걸 월 단위로, 예. 월 단위로 총 계산해서 내가 수익이 났는지 이걸 계산하고 이것도 1년 이상, 예. 12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실력이 이제 좋아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내가 한 달에 한두 번만 매도를 한다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되죠. 적어도 6개월. 그리고 한 10% 정도, 내 투자 금액 한 10% 정도 났다 하면은 조금 금액을 올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지금 막 바로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한두 번 해가지고 돈이 벌리네 이런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많이 써가지고 하신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컴투스 홀딩스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마이너스 40%라고 하셨나요? 예.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 바로 나와서 이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급등하고는 뒤에는 안 봐야 되는 종목인데. 급등한 주식에 뒷설거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주봉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결국 컴투스란 종목 같이 봐야 됩니다. 컴투스를 보는 게 맞겠죠? 네. 일단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르기 전에 아직도 가격이 약간의 조금 한 85%, 한 10%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가는 이렇게 본질 가치를 찾아간다는 거죠. 특히 게임 업체도 보면 이렇게 경기가 좋았다가 잘 했다가 게임이 잘 됐다가 또 망했다가 평생 가는 게임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사실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손절 타임을 놓치다 보고 그냥 기다렸다가, 게임 업종이 또 특성이 제가 보니까 게임 하나 잘 되면은 거의 시총의 2배, 3배 되는 종목이 그런 게 많이 사이클을 그립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월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게임이 잘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내가 여기서 물렸다면은 손절을 포기하고 또 이렇게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시세가 나왔을 때 이제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겠습니다. 손절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동화약품 한번 봐주시죠. 13,500원, 문상철님 50% 비중이라고 하시네요. 자, 일단 주봉 보면은 일단 이런 종목도 자, 주봉에서 항상 우리가 13,500원이네요.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주봉을 찍어보고 이렇게 큰 산이 있다면은 자, 이게 물린 사람들이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가격 이후에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급등하기 전 가격까지 오기 전까지는 자, 월봉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월봉 이렇게 돼 있다면은 자, 이 급등하고 난 이후에는 자, 차트상 일단은 더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런 종목도 뭐 시총도 봐야 되고 또 재무제표도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고 뭐 손절이 너무 폭이 크다면은 좀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종목. 그리고 만약 이 종목도 뭐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 리테일 한 번 더 봐주실래요? 카카오 13층이 있는데 본전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금채윤님. 그건 아무도 모르죠. 자, 이런 종목 경우도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보고 이렇게 산이 있다든지 왼쪽에 매물대가 많으면은 안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우랑주에서 왼쪽에 매물이 없고 기관이 외국인 사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리선 오도제를 갈라 하지 말고 고속도로나 이게 4차선 도로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종목 매수할 때는 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 와 있죠. 그리고 편의점 하는 회사죠, 이 리테일은.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차트상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을 좀 넣으면은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더 빠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큰 관점에서 월요일 날 아마 갭상승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국 시장이 오늘 뉴욕 증시가 워낙 좋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할 거예요. 그때 반등이 좀 나올 때 역시 또 현금화를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기다려야 될까? 전체 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이제 하루 이틀 보고 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 있지만은 제일 아침에 딱 시작하면은 9시 5분 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딱 매도가 몇 순지를 딱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포지션도 보기는 보는데 이제 제가 월로 계획은 9시 한 5분, 9시 2분에 딱 들어보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논다. 그럼 저는 빠르게 팔 겁니다. 외국인이 팔면?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는 왜냐면 코로나 그거 해결되면은 그냥 기업이 아무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뭐 다른 이런 악재가 겹치기 때문에 쭉 지수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다는 거죠. 지수가 코로나 그 당시는 뭐 9일 테러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뭐 이렇게 우리 급락장이 나왔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하겠는데 자, 요번에 사태 같은 경우는 기업의 문제, 고물가, 뭐 기름값, 그다음에 인플레 복합적으로 주가가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못 올라오고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행보하고 약간 빠질 가능성도 있고 이 기간이 좀 길게 나온다 봐야 됩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매수할 종목은 사실 지금 작전만 짜고 있지 아직 판단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금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반등을 이용해서 좀 현금화 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성장주라든지 아니면은 테마주에서 아니면은 고점을 찍은 종목 같은 경우는 현금하는 게 필요하고 굳이 뭐 LG전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손절 안 해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종목은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국인의 동향은 전체 그 코스닥 코스피 판매 그 매도하냐 사냐 그걸 보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종목 단으로의 그 외국인 동향을 보자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현재 지수가 크게 밀린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 그 친구들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위아래가 결정된다고 봐진다면은 아침에 빨리 그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행보하는 좀 기간이 놓을 거라 보고 조금 저점 매수는 아직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카카오 한번 봐주시죠.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내가 산 가격이 올 수는 있을까? 온다면 언제나 올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죠. 왜냐하면 카카오는 워낙 그 정말 작년에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좋았잖아요. 플랫폼 기업, 드디어 한국의 플랫폼 기업 탄생이 되고 그 내수와 관련해서 경기 방어주로 뭐 딱 우리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뭐 이런저런 정말 난리 아니었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꺾이니까 또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카카오도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고점을 찍은 종목은 앞으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종목이 나오는데 또 매수해서 실수하고 손실 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식은 단순 반복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단순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어떤 종목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면 매수 안 하면 됩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봉인데, 자,
자, 사실 이런 종목 분석이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뭐 또 워낙 자회사도 많고 매출도 크기도 하고 앞으로 뭐 이쪽에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가 이제 차트를 볼 때는 여기서 만약 지수가 만약에 이제 2,300이 지지된다면은 여기서는 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왜냐하면 워낙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될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 만약에 혹시 2,300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추가 하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손절을 안 하고 2,300 쪽으로 가면 더 하락하니까 손절하고 그리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300에서 지지가 되고 좀 빠른 시일 내면 2,500, 2,600으로 간다. 자 그때 카카오 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빠르게 못 간다고 저는 봅니다.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성장 주고가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유하고 있다면은 좀 기다렸다가 적당하게 매도하는 게 맞다. 반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스코도 60만 원 옛날에 찍었습니다. KT도 60만 원, 60만 원 찍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용욱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그러니까 100% 믿고 따라하시기보다 예. 80%의 확률을 자랑하시니까 20%가 맞을지 안 맞, 이 편차가 있다는 거, 20% 플러스 마이너스에, 네, 그거 하시면서,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내가 들고 가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는, 네,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것까지도 함께 믹스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시겠죠? 카카오나 네이버는 똑같이 움직이니까 예, 같이 비슷합니다. 네, 네이버 올려주신 분도 있어서요. 네, 이런 각도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고점 회복은 좀 어렵다. 그리고 상승도 상당한 어떤 횡보를 통해서의 그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6월 25일 장중 라이브 방송. 네, 이제까지 수고 많으신 우리 대입장님. 갈수록 그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그 막 세련되지신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역시 강남물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혹시 이제 더 궁금한 종목이 있다든지 이라면은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은 거기서도 제가 받습니다. 그럼 뭐 설명해 주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다움님이 10만 원 슈퍼챗을 쏘시면서 우리 물량 공세를 펴시는데 이거 참 난감한데 저 TKG 휴캠스 한번 봐주시죠. TKG 휴캠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순간적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왜냐면 자, 요 우리 차트를 보고 배우는 건데 이게 행보가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인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손절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행보가 길면은 이렇게 만약 행보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시면은 요만큼 하락 안 합니다. 하락이 작습니다. 하나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때 여기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다 하면은 특별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고점 24,000원이면 고점에서 사셨네요. 자, 그래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후림 로봇하고는 좀 다르죠. 큰 걱정 안 하고 여기 지지가 된다면은 특별히 내가 볼 때는 회사에 문제가 있은 게 아니고 요 행보했던 사람들이 지수 급락에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이 강남 모양을 만들어진다면은 좀 못하게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때 종목을 현재 기관이나 외국은 추세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본인이 잘 분석해서 적당 시간에 다시 재매수,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신규 매수로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안 되고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해야 되죠. 일단 최근 10거래일 정도 둘레 6, 8, 9, 9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기관은 3일 전에 하루 빼고 6거래일 동안 계속 매수를 했네요. 크지는 않지만. 자, 물량이. 중요한 것은 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6개월
정도의 물량을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때 물량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과 기관 물량도 예, 왜냐하면 자기들 손실이 났기 때문에 회사 실적이 문제가 있었다면은 손절을 하겠지만은 회사 실적이 문제 없다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도 올립니다. 왜냐하면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펀드에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은 손실 나는 거 자기들 보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사 실적이 문제 없다면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단가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KGETS. 이 종목은 뭐 쌍용차 인수 이런 그 그룹이 맞죠? 네. KGZD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잘 분석해보고 쌍용차 인수권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원위치 하잖아요. 그러면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특별히 문제 없다면은 지금 16,000원 오는 종목입니다. 네, 실적하게 잘 분석해야 되겠죠. 그 이때 물량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안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기관이나 외국인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14,000원 올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으시다면 매도가 났다 반등시. 그 여기를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본인이 분석해 봅니다. 여기 때 돈이 어떤 돈인 거를 잘 분석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일단 최근 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좀 하다가 또 어제 그저께는 기관이 조금 또 사긴 했네요. 참 어렵네 이게. 이런 종목. 사다. 그래서 이거를 기관 외국인 자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자주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죠. 촉이 온다. 예.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